겨울 이적 시장 어제를 기준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맨유 결국 영입이죠, 영입. 지난 시즌에는 도루구를 겨울에 염가에 데려왔던 거랑 별개로 이번 시즌은 영입을 한 명도 겨울 이적 시장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영상 주제가 애초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거긴 하지만 약간 걱정되는 건 있거든요. 후회할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맨유가 조금 운 안 좋아서 6등까지 떨어진다? 한 계단 차이로 챔스를 못 간다? 그러면 결국에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 수급 왜 안 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염가로라도 뎁스용으로라도 한 명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2, 2, 3 시즌 때처럼 임대로라도 2, 2, 3 때도 임대로만 2명 데려왔으니까 그때처럼 임대로라도 한 명, 2명은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승점을 보더라도 지금 맨유 41.4등, 그 다음에 5등이 첼시인데 40.5등, 리버풀 6등 39점, 불과 1,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언제 이 아래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승점이라. 그리고 또 추가로 맨유 3선 뎁스가 마이누, 카세미루, 우가르테 끝! 물론 리그 경기가 얼마 안 남았고 뭐 컵 경기 나가는 것도 없고 열몇 경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이런 뎁스로 심지어 혹시라도 카세미루가 부상을 당한다면? 카세미루도 부상이 없는 선수가 전혀 아니고 이번 시즌은 그래도 부상 없이 묵묵하게 뛰어주고 계신데 매 시즌 그래도 한 달 이상씩은 항상 부상을 당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세미루가 혹시라도 부상이라도 당해버리면 마인 우가르테 10경기 넘게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만 볼란치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 보강을 하는 건 그렇잖아. 그래서 임대로라도 전 노려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안 쓰고 챔스를 나간다고 쳐. 그러면 진짜 100% 성공한 거죠.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되고 와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아낀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지? 지금 뎁스로도 어떻게 챔스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했던 거지? 겨울 이적 시장에 이렇게 돈 아낀 덕분에 여름에 확실하게 더 괜찮은 자원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챔스를 현재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래도 확률을 올리려면 영입이 필요했었지만 일단 맨유 보드진의 생각은 이 정도 뎁스로 챔스 갈 수 있고 여름 이적 시장에 힘쓰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보드진은. 일단 맨유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을 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여름에 결국 진짜 A급 자원, S급 자원 데려오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또 마이클 캐릭이 다음 시즌 정식 감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 캐릭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다음 시즌 정식 감독을 위해서 그게 마이클 캐릭이 됐든 뭐 투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다음 시즌 정식 감독을 위해서 100%를 써주는 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안 쓴 건데 해당 기사는 과연 여름 이적 시장에 맨유가 뭐 A급, S급 선수 데려온다고는 하는데 돈을 쓸 수 있을런가? 이것과 관련된 좀 비관적인 기사입니다. 디애슬레틱, 마크 크리즐리, 맨유 올여름 이적 시장에 쓸 자금이 일부라고 하죠.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 근데 여기에서 자금 규모는 챔스 진출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 맨유가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정말 많이 심각해요. 지금 애초에 2년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한 상황이라서 지난 시즌에도 챔스 못 나갔고 이번 시즌에도 챔스 못 나갔고 이런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립니다. 정말. 챔스 진출 시에 추가 수익 발생해서 재정 상황 완화될 거고 당연히 더 큰 규모의 이적 지출이 훨씬 수월해질 거고 챔스 진출 실패 시 결국 이거는 지난 이적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 이 경우 리볼빙 크레딧. 이 리볼빙이라는 단어가 진짜 뭐 찻대고 포대고 간략하게 예시를 들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여름 2억 1,500만 원 파운드 이 정도의 금액을 맨유가 이적료로 지출을 했는데 하나로 따지면 거의 4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정도의 금액을 이적료로 지출했는데 상당 부분도 이 해당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서 자금을 충당했다고 하죠. 이것도 약간 설명드리자면 맨유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요. 돈을 쓰는 게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애초에 수입 구조 봤을 때도 맨유가 거의 유럽의 탑급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수입이 많은 구단이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인데 근데 이제 구단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해도 뭐 이걸로 나가고 저걸로 나가고 그리고 이전에 빚 갚는 데 쓰고 대출 이자 갚는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버는 돈도 족족 이제 다 지출로 빠져나가고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다 쓴 지 오래고 그래서 맨유 구단 자체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볼빙 쓰면서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서 대출로 이적 시장에 영입하고 이랬던 거죠. 그쵸, 한도만 있는 거죠. 이게 맨유가 써도 되는 돈은 많아요. 뭐 FFP 이런 룰에 전혀 위반되진 않습니다. 돈을 많이 써도.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지출할 돈이 없다는 거지.
현재 유나이티드는 신용 한도 3억 5천만 파운드 중에 2억 9천5백만 파운드를 빌린 상태. 새로운 금융 조치 없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은 약 5천만 파운드, 1천억밖에 빌릴 수 없다. 그동안 맨유가 마통으로 너무 막 긁고 다녔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도의 80% 이상을 쓴 상황이고 거의 6천억 가까이 대출을 빌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은 1천억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약간 말장난이 있는 게, 사실 새로운 금융조치 없이는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건이 이 정도밖에 없다 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약간 맨유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에도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돈 빌리는 거랑 또 비슷해. 1금융권에서 지금 이 정도를 땡길 수 있고 그 중에 이 정도를 빌려놨고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맨날 맨유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지출은 쭉함. 그게 이거죠. 그냥 계속 구단에 현금 없으니까 대출 빌리는 거예요. 이게 FFP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번만큼만 써라잖아요. 번만큼만 써라. 근데 맨유가 돈은 많이 벌어요. 탑급이니까 유럽에서. 근데 맨유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을 버는 족족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족족 구단 빚 갚는 데 쓰고, 그리고 구단 대출 땡겼으면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갚는 데 쓰고, 그리고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주는 데 쓰고, 그리고 주급, 맨유 주급 체계도 이제야 좀 괜찮아졌지 그동안 심각했잖아요. 그런 거 주급 주는 데 쓰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적 실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막 5년 할부, 3년 할부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할부금 막는데도 막 안토니 할부, 산초 할부 이런 거에 돈 다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 현금이 없는 상태. 구단이 이제 버는 돈은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근데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구단에 비축해뒀던 현금도 이미 다 써버린 상태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많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내부 사정을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경영론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 솔직히 자금 사정이 많이 다르긴 해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뜯어보면 구단 부채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또 맨유가 지출, 고정 지출비를 줄였긴 한데, 그래도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좀 빡세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지난 이적 시장 때처럼 엉프릴 수도 있고. 왜냐면 지난 이적 시장에도 맨유 프리미엄 없앤다고 어떤 선수 파는 팀이 맨유만 만나면 맨유 돈 많으니까 가격 존나 높게 불러 이런 식으로 배째라 나오니까, 그래서 맨유 프리미엄 없애려고 지난 이적 시장에는 맨유 돈 없는 척 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 이적 시장 같은 케이스가 맞을지, 그냥 언플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번엔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맨유의 재정 상황은 좋지만은 못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맨유가 돈을 얼마 정도 지출할 거냐 이런 거랑 별개로 확실한 건, 삼선 최소 2명, 좌윙 최소 1명, 이렇게 3명은 무조건 영입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3명은 영입해야 돼요. 지금 뎁스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제 말은 최소예요. 최소치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더 삼선 1명 더 영입할 수도 있고, 센터백 영입할 수도 있고, 좌풀백 영입할 수도 있고, 우풀백 영입할 수도 있고 한데, 최소예요. 최소. 왜냐면 지금 삼선 뎁스 봤을 때 마이누, 우가르테, 카세미로였잖아요. 카세미로는 떠나는 게 오피셜이죠. 그러면 2명. 근데 심지어 우가르테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전 우가르테 나가면 3명 데려와야 된다 봅니다. 콜리어로는 한 시즌 치를 수가 없어요. 콜리어가 당연히 괜찮게 기능해줄 가능성은 있겠다만 너무 희박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애초에 콜리어가 WBA에서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그때 이번 시즌 전반기 임대 가서도 뭐 당연히 부상이 조금 있었다곤 하지만 주전을 아예 못 먹었어요. 괜찮게 뛰었던 경기도 한두 경기, 두세 경기밖에 안 되고, 2부 리그에서도 주전을 100%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심지어 나이도 04년생이라 콜리어가 나이도 점점 차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2부 리그에서 주전이 애매하다? 이런 선수를 1군 뎁스 멤버로 여기 채워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사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 콜리어 있으니까 미드필더 1명만 영입하면 된다? 이거는 전 좀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음 시즌 맨유가 유럽 대항전도 웬만하면 나가는데, 챔스를 못 나가더라도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 거라도 나갈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 콜리어를 뎁스 자원으로 믿고 간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그래서 저는 최소 2명, 우가르테가 나간다면 3명까지도 전 영입해야 된다 보는데, 일단 우가르테가 나가는 게 정배라고는 해도 나갈지 안 나갈지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삼선은 최소 2명.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최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좌윙 관련해서, 좌윙도 지금 맨유 뎁스에 사실 전문 좌윙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뭐 쿠냐라든지 마운트 그리고 도루구까지도 이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이것뿐이지, 그냥 땜빵용이에요. 땜빵용. 전문 좌윙이 없는 상황이고, 쿠냐도 결국엔 중앙폭에서 활동해야 되는 선수고, 마운트도 쿠냐보다는 좀 더 측면 지향적일 수는 있어도 측면이 베스트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루구도 좌윙 주전으로 믿고 가기엔 조금 툴이 애매하죠, 솔직히. 전문 좌윙도 아닐 뿐더러 수비형 윙어라는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윙어라는 포지션을 생각해 봤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들, 인버티드 성형 가지면서 측면에서 상대 풀백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드리블로 한두 명씩 뚫어내기도 하고 메이킹 해주고, 이런 것들 도루구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데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측면에서 흔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좌잉은 지금 맨유에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셋 다 그냥 땜빵 수준이지. 그리고 도루구는 심지어 풀백으로도 봐야 되니까, 사실 풀백으로도 봐야 되고, 심지어 도루구는 좌윙 공격 자원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사실 윙으로 나온다고 해도 미들 느낌으로 봐야 돼서, 측면 미드필더 이런 느낌으로 도루구는 봐야 돼서 전문 좌잉이 맨유에 없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좌잉도 한 명 무조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3명이 필요한 상황에 맨유도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 맨유의 2026년 여름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 여름 이적 시장 계획에 대해 유나이티드 여름에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많아야지.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아예 안 했으면 당연히 많아야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지션 미드필더. 그래서 유나이티드가 앤더슨, 와튼, 발레바, 진짜 이 3명의 선수 이름을 1년 동안 듣고 있으니까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전설의 애너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이름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왼쪽 윙 포지션에 대한 관심 있는데, 세메뇨. 이게 세메뇨만 왔어도 숨통 100% 트이는 건데. 근데 이거 세메뇨 후일담 이야기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맨유가 원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은베모 말고 세메뇨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냥 100% 접촉을 했대요. 거의 영입 직전까지도 갔었고. 근데 그렇게 직전까지 갔는데 은베모가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아모림한테 은베모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세메뇨에서 은베모를 확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메뇨가 거기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맨유도 세메뇨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세메뇨는 시티로 갔고, 그래서 좀 아쉽죠, 이런 거 보면. 여름에 좀 말이라도 잘해놓지. 뭐 부가적인 이유들이 있겠지. 시티가 더 안정화가 되어 있고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맨유가 어쨌건 여름 이적 시장에 갑자기 스탠스를 확 바꾼 거, 이것도 시티로 세메뇨가 갔던 거에 이유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센터백 필요하긴 하죠, 맨유가. 사실 센터백도 요로가 한 6개월 전에 기억을 찾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러면 센터백 딱히 만질 필요가 없어. 리산마 어차피 안 팔리니까 리산마 있고, 버리어트 있고, 요로 있고, 헤븐 있고, 이 정도 뎁스면 사실 충분한 거라. 맥과이어가 다음 시즌 나간다고 해도 이 정도 뎁스면. 근데 요로 선수가 요즘에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리산마도 뭐 괜찮게 기능하긴 하지만 어쨌건 신장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리우트도 최근에 갑자기 부상이 많아졌고,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센터백도 뭐 보강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거고, 어쨌건 센터백도 사실 요로가 잘해주면 보강 오히려 후순위라고 봐야 돼요. 차라리 풀백을 보강했으면 보강했지, 센터백은 후순위가 될 수 있었지만 요로의 부진, 그리고 리산마 더리우트의 애매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입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맨유는. 근데 이거와 별개로 만약에 이번 시즌 챔스를 못 나가게 된다? 와, 진짜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서. 물론 저는 리그 초반에 아모림에게 기대했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지금 순위도 가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 아모림으로 계속 가면 7등, 8등 이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맨유에게 가졌던 기대감 대비 아모림을 어쨌건 경질했으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근데 현재 상황 보면 기대치가 당연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4등까지 현재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챔스를 못 나갈까봐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맨유 보드진의 판단이 맞기를 그냥 믿어봅니다. 이 정도 스쿼드로 챔스 충분하고, 그러니까 영입을 안 했겠지. 조금만 불안해도 임대든 뭐든 하나는 데려왔을 텐데, 삼선이 3명밖에 없고 카세미르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누도 부상 조금 있는 선수고, 그런 상황에 저는 맨유의 챔스 진출이 정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맨유 보드진은 정배를 넘어서서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없다, 이 정도 스쿼드로도 챔스 진출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을 아예 안 한 걸 거고, 여름에 맨유 보드진이 총알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로 영입 작업 제대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을 안 했겠죠. 그렇게 믿어보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